용기, 정의가 힘든 단어 중 하나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기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겁쟁이라 놀리며 조롱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쟁이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용기를 지닌 자를 용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룬테라의 프렐류드 대륙에서 고통과 위험, 불확실성이나 협박과 같은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직면하고 타인을 돕는 용기 있는 자가 있습니다. 룬테라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차없는 기후의 땅, 프렐류드. 이곳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사이며 극악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긍지와 독립심이 대단한 이곳 사람들은 질서 없고 거칠고 야만적이라 불리고는 했지만 그것은 프렐류드의 문화를 창조한 고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편견입니다. 수천 년 전 세자매 아바로사, 세릴다, 리산드라는 강력한 힘을 지녔는데 이 힘을 기반으로 각자 세력을 구축하고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프렐류드뿐만 아니라 전 대륙을 정복하고자 원정을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허로부터 온 냉기 수호자라는 존재가 세자매 중 하나인 리산드라와 접촉했고 이들의 목적은 직접 현실 세계로 넘어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이 세상의 멸망을 대가로서 세자매에게 불사에 가까운 강력한 힘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이 바로 냉기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강인한 혈통이 되었죠. 이들은 태생적으로 크고 강인한 육체를 갖고 있었고 추위와 냉기에 대한 내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냉기를 품고 있어 절대로 녹지 않는 얼음 정수로 만들어진 무구를 다룰 수 있었죠. 프렐류드에 남아있는 냉기의 화신은 세주안이나 리산드라, 그리고 트린다미어, 애쉬 부부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필멸자를 온기가 필요한 자라고 부르며 하위 계급 혹은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이렇듯 생존하기도 벅찬, 혹독하고도 신화적인 지역 프렐류드에서 가장 따뜻한 영웅의 신화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브라움. 프렐류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언제든 달려오는 영웅이죠. 브라움은 어릴 때부터 프렐류드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몸집이 컸습니다. 하지만 브라움의 어머니는 덩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겁주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쳤죠. 진정한 용기란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닌 지키는 데 힘을 쓰는 걸 말한단다. 그러니 너도 다른 이들의 위에 있기 위해 힘을 쓰지 말고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 힘을 쓰거라. 유서 깊은 목부 집안 출신이었던 어머니는 진정한 용기란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지키는 데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브라움이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했을 때 얼음 거인이 이웃 부족을 공격했는데 그 이웃 부족은 오래전부터 브라움 부족의 가축을 약탈했었기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브라움 어머니를 제외하곤 말이죠. 브라움의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털옷과 음식, 치료제를 가지고 달려가 생존자를 구출했는데 이를 본 브라움은 어머니가 왜 적대 부족을 돕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했고 이웃 부족은 든든한 동맹이 되었죠. 그제야 브라움은 모든 프렐류드인은 가족이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고 앞으로도 그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움이 프렐류드에서 존경받는 냉기의 화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특히 강인한 육체와 힘 그리고 추위를 이기는 능력은 냉기의 화신 중에서도 독보적이었죠. 얼음 골짜기에서 떨어진 아이들이나 눈보라 속에서 발이 묶인 여행자들을 구출한다거나 거친 발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브라움은 프렐류드의 영웅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움이 나타날 때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고 곧 그는 쾌활하면서 친근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를 지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브라움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골짜기와 툰드라 밖에서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눈물 어린 작별을 하고 프렐류드를 여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죠. 그 후 수년 동안 브라움의 놀라운 활약과 선행에 관한 소문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실상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기에 소문은 점점 터무니없는 신화로 변했습니다. 맨손으로 숲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거나 화산이 분출했을 때 농가를 들어올려 높은 지대로 대피시켰다는 등 소문은 점점 브라움을 신화적인 인물로 변화시켰죠. 그중 가장 최근에 떠도는 이야기는 브라움이 가지고 다니는 수작 머리 모양의 거대한 방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브라움이 항상 들고 다니는 거대한 방패 있지? 그거 사실은 고대부터 전해져 내린 보물 금고의 문이었다고 하던데? 엄청난 마법이 걸려있다더라고. 그래서 그 문이 부서지지 않아서 금고가 있던 산을 통째로 부셔서 안에 갇혀있던 트롤 소년을 구했다지 아마? 실제로 브라움이 들고 다니는 방패의 용도는 금고의 문이었습니다. 고대 대장장이의 신 오른이 냄새나는 트롤에게 사기당해 만든 문이었죠. 하지만 브라움이 이 문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말고는 몰랐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브라움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웃었고 부정하는 대신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죠. 굳이 사실을 밝혀서 관음과 친절에 관한 교훈을 망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방패를 손에 넣은 경위와 상관없이 브라움은 곧 프렐류드의 어떤 성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바로사 부족 전쟁의 어머니이자 아바로사의 화신으로 알려진 애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부족이 모여 있었지요. 그리고 잔혹하게 상대를 짓밟으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혈안이 된 야만전사 트린다미어를 만났습니다. 브라움의 눈에 비친 트린다미어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듯 했는데 한 번은 결투 중에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승리한 뒤에도 상대를 죽이려고 들었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브라움은 방패를 들고 트린다미어를 가로막았고 트린다미어는 대검을 실수 없이 휘둘렀지만 방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성을 되찾은 트린다미어는 브라움의 쾌활함에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사이가 되었죠. 이후 브라움은 애쉬에게 트린다미어를 소개했고 훗날 트린다미어는 애쉬와 혼인해 피해 서약자가 되기도 했죠. 애쉬와 트린다미어를 좋아하는 브라움이지만 그렇다고 특정 부족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프렐류드인은 형제이자 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지요. 다만 브라움은 애쉬가 수세기 동안 이어진 프렐류드 부족 간의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보았고 아바로사 부족은 비공식적으로 그를 받아들였죠. 아이들에게 종종 말하듯 브라움의 꿈은 프렐류드 전체가 거대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브라움은 은퇴를 해 포로들을 돌보는 목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트린다미어, 이거 참 재밌지? 안 그런가?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a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ound. Made another trip around the sun.